오늘 일부 보도에 민주당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물밑에서 접촉했다라는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전화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마 상황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생으로 왔대. 예, 최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변화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김 전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가지 마라, 만류했다, 물밑 접촉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왔거든요. 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합류를 바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 움직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럽고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것처럼 김종인 전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했다. 이것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할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선대위 합류가 성사되느냐 불발되느냐와 무관하게 김종인 전 위원장도 계속해서 정권 교체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오셨고 지난 4.7 재보궐선거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국민의힘이라는 당명도 김종인 전 위원장 체제에서 새롭게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을 돕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만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탤지가 관건이라서 이 타이밍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접촉했다는 이 뉴스를 내보내는 건 정권 교체 열망으로 국민의힘과 야권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내부에서 조금 균열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일종의 이관계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잠시 나오는데요. 이재명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과거 인연도 주목을 꽤 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괜찮아요? 그 문제를 갖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 20대 국회에서 중앙정부하고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이 재정에 대한 배분을 제도적으로 성립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묻으시고 이제 그만 관심을 풀으시고 당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당에서 책임지고 있게 오늘로서 이 관심을 끝을 해줘. 오 5년 전 이재명 후보의 단식 농성장을 찾았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긴 합니다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이 있는 여권 인사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몇몇 인사들이 인연이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려고 한다 또는 국민의힘에 가지 말라고 한다.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실제 만약에 민주당이 영입한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은 결국에는 정치를 희화시키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활동해왔고 정권 교체하겠다고 윤석열 후보와 이제까지 같이 왔는데 그분을 데려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실제 민주당에서 처음에는 좀 긴장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신뢰가 많이 깨졌다.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원톱으로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의 선대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고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접합점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영입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고요. 실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치 철학과 비전 그리고 행정 경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후보로서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 정치 신인으로서 4개월 정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연결시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해석과 추측들을 지금 첫 번째 주제에서 나누고 있는 이 와중에 관련해서 속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이 6시 4분인데요. 한 20여 분 뒤에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납니다. 저녁 식사를 겸한 회동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6시 30분에 회동을 합니다. 잠시 후 6시 반에 만납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두 사람이 직접 만난다. 오늘 오전에는 권성동 사무총장이 찾아갔고 저녁에 만난다. 마지막 조율, 막판 조율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세 가지 정도 조율할 거예요. 첫째, 김병준 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후보가 결정하고 최고위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위상에 변화를 줄 수는 없다. 둘째, 그러나 김 위원장이 와가지고 충분히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기 위해서 김 위원장이 원하던 인사들에 대해서 주요 선대위 보직에 결정해주겠다. 아마 세 번째로는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아마 하고 싶었던 얘기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하고 모셔서 열심히 모시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과 김종인의 관계는 아까 이준석 대표가 무슨 표현한 대로 화합의 관계가 아니라 후보와 참모의 관계다. 참모로서의 역할의 한계가 어디인지 그 점을 김종인 위원장이 명확하게 해주길 바란다. 아마 그런 메시지를 아마 전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잘 얘기가 끝나면 오늘 인사까지 발표하지 않겠지만 선대위에 온다고 발표하고 내일 김종인 위원장을 또 함께 보좌할 수 있는 인물들을 포함해서 후속적인 인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도원 의원님의 논평을 쭉 들어보니까 합류 가능성은 70% 80% 넘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도 플랜 B도 있고 플랜 C, D도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오지 않아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을 분을 몇 명을 이미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우리가 금방 민주당 얘기도 했지만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플랜 B가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양쪽에 모두가 플랜 A는 같이 일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을 간다 해서 거기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조금 감정은 상했지만 양자가 최선의 선택은 선대위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 맡아서 후보를 돕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얘기를 오고 가는 와중에 몇 가지 속보가 추가가 됐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대로 저녁 식사를 겸한 만찬 회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거죠. 선대위 단판을 지을 듯. 어쨌든 오늘 저 저녁 자리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를 하냐 안 하냐 이게 결론이 나고 내일 이르면 총괄 선대위원장 원톱 자리가 될지도 모르는 그들이 발표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번 주 안에 선대위 구성은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오늘 저녁 자리로. 이게 지금 저녁 자리가 그냥 저녁 자리가 아니고요. 사전에 어느 정도 지금 조율이 저는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저녁 자리는 어떻게 보면 이미 답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동안의 감정을 조금 이제 털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구체적으로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좀 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있었던 본인의 감정도 오늘 얘기를 하고 저는 털고 갈 거라고 보고요. 내일 최고위가 있어요. 예. 네, 오전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게 저녁 회동이 있고 그다음에 내일 최고위에서 원탑으로 원래 가기로 한 거는 처음부터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그냥 합류하시면 이제 된다. 그리고 그걸 발표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2시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일정이 없었군요. 일단 이 여러 가지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비워놨었던 거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당원들 사이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은 많지만 그래도 함께 가야 된다는 게 많은 분들의 생각이시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마 두 분께서도 부담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아마 털고 내일 발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민주당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건가요? 아니면 얘가 여기서 잠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속보 때문에 네. 준비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요.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장이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하고도 지금 소통을 하고 있어요. 다른 민주당 의원들하고 하는 것처럼.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민주당에 가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기본소득이나 이런 거 갖고 늘상적으로 합니다. 근데 다만 그런 과정에서
뭐 정치인이 여야 다 만날 수 있죠.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이 야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이 될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어떤 기준점을 넘는 것 같은 그런 만약에 행동을 했다면은 그거는 아마 윤석열 후보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런 점에서는 오늘 저녁에 지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대략 20분 정도 뒤면 글쎄요, 꽤 신경전이 길었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찬 회동을 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또 두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저희가 영상과 취재되는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